평범한 여행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온 6살 소녀, 인천공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순간, 출발까지 30분,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믿기 힘든 연대와 따뜻함이 전 세계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미국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윌슨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잊을 수 없는 하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은 3월 16일이었어요. 시애틀의 차가운 비를 뚫고 떠난 저희 가족은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36세로 소아과 의사인데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소아 심장 수술 기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33세고요.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다가 엠마를 낳은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우리 엠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사실 저희 부부는 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지막으로 얻은 소중한 딸이 바로 엠마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엠마를 조금 과보호하는 편이라고 남편이 자주 말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엠마가 터미널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여기 정말 크다고요. 저도 엠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엠마야, 여기서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을 수 있거든. 사실 남편 로버트는 이번 여행이 조금 걱정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나중에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베이징 컨퍼런스는 그의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였어요. 공항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말했죠. 자기야,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해 보이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환승까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로버트는 컨퍼런스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면세점 구경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엠마한테 뭔가 사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것도 구경해보고 싶었고요. 가족은 42번 게이트 근처에 짐을 맡겨두고 면세점가로 향했어요. 게이트 스크린에는 CG 334편 베이징행 탑승 시작 1시간 후라는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말이죠. 엠마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다양한 면세품들에 정말 신기해했어요. 아이답게 이것저것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엄마, 저게 뭐예요? 저 글자는 뭐라고 읽어요? 하면서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면세점 3층에 올라가니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화장품 코너에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요즘 미국에서도 인기래. 하나 사볼까? 로버트는 의학 저널을 꺼내 들고는 대답했어요. 응, 천천히 봐. 시간 충분하니까. 그 순간 남편은 내일 발표할 소아 심장 수술 사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복잡한 수술 기법이라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일 앞에서는 다른 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엠마는 아빠 옆 의자에서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는데 아마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하품을 하면서도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엠마 좀 봐줘. 로버트는 여전히 논문을 읽으며 대답했어요. 응, 알겠어. 화장실로 향하면서도 뒤돌아보니 엠마가 아빠 옆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는데 엠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기 예쁜 옷들이 있어요. 하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입구를 지나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고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도 엠마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로버트가 있던 자리로 돌아와 보니 엠마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로버트에게 물었어요. 엠마는? 로버트가 고개를 들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여기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빈 의자를 향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엠마, 엠마.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도 급하게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닐까? 엠마는 예쁘고 순진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로버트도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본 끔찍한 사례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엠마, 엠마. 제 목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저희를 나쁘게 본 건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워낙 당황해서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로버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제니, 침착해.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는 외국이야. 언어도 안 통하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혹시 인신매매나 납치는 아닐까? 아니면 엠마가 어딘가에 끼거나 다친 건 아닐까? 5년 동안 간절히 기다린 끝에 얻은 딸이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 아이가 이 낯선 곳에서 사라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게이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탑승 시작 35분 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에게는 비행기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엠마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가 전부였거든요. 로버트도 소아과 의사로서 실종 아동 사례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걱정했던 것 같아요. 공항 이 정도 크기면 엠마 같은 작은 아이가 길을 잃으면 찾기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저희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인 부부가 다가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남편분이 박민수 씨, 부인분이 김영희 씨였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6살이에요. 저는 영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영희 씨가 제 표정을 보는 순간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자신도 딸을 키운 엄마였기 때문이겠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절망적인 표정은 만국 공통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영희 씨가 남편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빨리 직원들 불러야 해요. 민수 씨는 즉시 공항 안내데스크로 뛰어가셨어요. 그때 영희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엠마가 공항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나쁜 의도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이 낯선 땅에서 저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영희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저희를 염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가 안내데스크로 달려간 지 불과 3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안팀장 최현수 씨와 고객 서비스 팀원들 여러 명이 저희에게 달려온 거예요. 정말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현수 씨가 유창한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엠마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고 금발의 파란 눈이에요.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25분 전에 면세점 3층에서 마지막으로 봤고요. 그런데 그때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하는 일은 없죠? 최연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예요. CCTV가 모든 곳에 있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희에게 조금의 안심을 줬어요. 지금 미아 발생 매뉴얼을 가동하겠습니다. 터미널 전체에 미아 수색 알림을 발령할게요. 최연수 씨가 무전기에 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공항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곧 터미널 곳곳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실종 아동 안내 방송입니다. 엠마 윌슨 6세 여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엠마의 인상착의가 안내됐어요. 최연수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공항은 미아 발생 시 평균 15분 내에 찾아드립니다.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하고 있고 보안 요원들이 구역별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려고 나서시더라고요. 젊은 엄마 한 분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분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대학생이 통역해 주었어요. 이분이 자기도 6살 딸이 있어서 엄마 마음을 안다고 꼭 찾아드리겠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1층 화장실 쪽 볼게요.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은 우리는 키즈존 확인할게요 라고 하시고 젊은 커플은 면세점 구석구석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30명이 넘는 승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걸까요? 영희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생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요. 이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엠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걱정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최연수 씨가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CCTV 분석 결과 엠마가 한국문화체험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어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인천공항의 CCTV 시스템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니 놀라웠어요. 로버트가 물어봤어요. 체험관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곳이겠지? 영희 씨가 통역해주는 대학생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직원들이 항상 아이들을 지켜보고 위험한 것도 전혀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엠마가 위험한 곳에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그때 게이트 스크린을 본 로버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제니, 탑승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어. 로버트가 소리쳤어요. 30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로버트가 항공사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30분 후면 탑승이 마감됩니다. 이 비행기를 놓치시면. 직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베이징행 항공편은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이라니. 로버트의 컨퍼런스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이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발표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에게는 엠마가 더 중요했어요. 최연수 씨가 무전기로 지시하셨어요. 관제센터, 지하 1층 문화체험관 구역 집중 모니터링 해주세요. 현장팀은 구역별로 분담해서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체계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1층은 A팀, 지하 1층은 B팀, 이런 식으로 각 층별로 보안 요원들이 배치됐고요. 상점 직원들, 청소 직원들까지도 모두 엠마의 특징을 공유받고 수색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항공사 승무원분도 휴게 시간을 포기하고 수색에 참여해 주셨어요. 키즈 라운지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가 빨리 찾아드릴게요. 20대 여대생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우리는 화장실이랑 수유실 쪽 확인할게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게이트 스크린을 보니 탑승 시작 20분 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아직 못 찾았나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최연수 씨가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어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체험관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아빠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엠마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전통문화 체험관 쪽 집중 수색. 15분밖에 안 남았다. 최연수 씨가 무전기에 대고 지시하셨어요. 그때 한 면세점 직원분이 뛰어오셨어요. 저기요. 아까 작은 서양 아이가 한복 보면서 신기해하는 거 봤어요. 분홍 원피스 입고 지하 1층 체험관에서 한복 전시 코너 쪽이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제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게이트 스크린에는 탑승 시작 15분 전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했지만 이제 엠마가 있을 만한 정확한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하 1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따라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엠마가 거기에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문화체험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화려한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고 여러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엠마가 정말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엠마는 특별히 아름다운 아동용 한복 앞에 서 있었어요. 자주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의 조화가 정말 예쁜 한복이었는데 엠마가 그 한복을 바라보며 예뻐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엠마. 제가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엄마. 엠마가 저를 보고 뛰어오는 순간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무서웠어, 엠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엠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엠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엄마,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여기 언니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옷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엠마가 한복을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체험관 직원분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가 여기 와서 다른 아이들과 잘 놀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엠마를 잘 돌봐주셨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로버트도 달려와서 딸을 꼭 안았어요. 엠마, 다시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 체험관 직원분이 작은 한복 인형을 엠마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의 추억으로 가져가세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분들이 모두 박수를 치셨어요. 함께 걱정했던 분들이 이제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영희 씨가 저를 꼭 안으시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생이 통역해줬어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손녀 같았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어요. 엠마가 한복 인형을 안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 언니들이 저에게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줬어요. 윷놀이랑 제기차기도 해봤어요. 아이는 정말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엠마가 단순히 길을 잃었던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끌려서 온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엠마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봐줬다는 것도요. 한 한국 아이 엄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엠마가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언어는 달라도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엠마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다른 아이들과 잘 놀고 있었다니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언어의 벽을 뛰어넘은 거겠죠. 그런데 그때 게이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탑승 시작 10분 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어요. 게이트 스크린을 본 최연수 씨가 소리쳤어요. 뛰어야 해요. 탑승 마감 5분 전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한국인분들이 저희와 함께 42번 게이트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거예요. 민수 씨가 저희 캐리어를 들어주시고 영희 씨는 엠마의 손을 잡고 함께 뛰셨어요. 젊은 대학생들은 앞서서 길을 열어주고 심지어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함께 뛰어주시는 거예요. 빨리, 빨리. 영희 씨가 숨을 헐떡이면서도 엠마를 격려해 주셨어요. 엠마는 한복 인형을 꼭 안고 신나게 뛰고 있었어요. 마치 모험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어요. 그때 한 젊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계단으로 가요. 더 빨라요.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층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힘들어했을 텐데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그런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계단으로 뛰어 올랐어요. 앞서가는 대학생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뒤에서는 할머니들까지 함께 뛰어주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2층, 3층. 드디어 게이트가 있는 층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직 42번 게이트까지는 한참 걸어야 했어요.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로버트가 목 놓아 소리쳤어요. 윌슨 가족이에요. 최연수 씨도 함께 외쳐주셨어요. 그때 게이트 직원분이 저희를 보더니 손을 들어서 탑승을 잠깐 멈춰주셨어요. 윌슨 가족이시죠? 들어보니 아이를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도움을 준 모든 한국인분들이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요. 로버트도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엠마가 한복 인형을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체험관에서 배운 한국어였어요. 모든 한국인분들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엠마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대학생이 통역해줬어요. 엠마는 우리 손녀 같아요.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민수 씨도 로버트와 악수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탑승구를 통과하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그분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분들인데 이제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이 되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좌석에 앉으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저는 진정으로 안도할 수 있었어요. 엠마는 창가 좌석에 앉아서 한복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뛰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된 거죠. 그것도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요. 로버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분단 국가라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인 줄 몰랐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낯선 나라, 통하지 않는 언어, 그런 것들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경험한 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따뜻한 것이었어요. 엠마가 한복 인형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 언니들이 저에게 한국 노래도 가르쳐 줬어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는 어설프지만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6살 아이가 한국 전통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엠마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친숙해지다니요. 기내 승무원분이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승객분들 모두 괜찮으신가요?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에서 완벽한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승무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죠. 다행히 모든 게 잘 해결되셨네요. 창밖을 보니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영희 씨와 민수 씨, 그리고 오늘 저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이 계시겠죠. 로버트가 엠마에게 물어봤어요. 엠마야, 오늘 무서웠지? 엠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저와 로버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엠마에게는 오늘의 경험이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즐거운 모험으로 남게 된 거네요. 엠마, 우리 다시 한국 올 수 있어요? 엠마가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꼭 와야지. 이번엔 관광으로 와서 한국을 제대로 구경해보자.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 씨랑 민수 씨한테도 다시 인사드리고 싶고 엠마가 좋아했던 한복 체험도 제대로 해보자.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저희가 경험한 건 단순히 길 잃은 아이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험이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영희 씨가 저를 안아주셨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같은 엄마로서의 마음이 통했던 순간이었죠. 엠마가 졸음이 와서 제 어깨에 기대더니 말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다 착해요. 네, 엠마. 정말 좋은 나라야. 저도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